낮에는 어두운 틈새에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슬며시 기어나와 사람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무서운 존재. 과연 누굴까요? 바로 5mm 정도의 아주 작고 납작한 몸집을 가진 빈대입니다. 완전히 박멸된 줄 알았던 빈대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숙사, 고시원, 호텔, 그리고 학교에서까지 전국에서 빈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빈대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빈대의 귀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로부터 염치 없거나 빌붙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빗대어 빈대에 비유하곤 했는데요.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박멸되다시피 하여 정작 빈대의 모습은 알지 못했어요. 빈대는 납작하게 눌린 달걀 모양으로 진한 갈색을 띱니다. 주로 침대에서 서식하는 빈대는 밤이 되면 나와 수면 중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어요. 빈대는 항상 어두운 곳에 숨어 있고 흡혈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자고 일어난 후 몸에 두세 곳을 연달아 물린 흔적이 생겼거나 젓갈색의 배설물이나 허물이 보인다면 빈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깜깜한 밤에 침대 모서리나 매트리스 사이에 갑자기 손전등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숨기 위해 움직이는 빈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빈대가 발견된다면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 벽 사이에 스팀 고열을 분사하고 청소기의 흡입력을 이용해 제거합니다. 청소기로 처리한 후에는 비닐에 넣어 꼼꼼하게 밀봉해 처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또 빈대에 오염된 의류나 직물은 행주를 뜨거운 물에 소독할 때처럼 뜨거운 물로 처리하거나 50도에서 60도 건조기에 약 30분 이상 처리해야 한답니다. 여행 중 빈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숙박업소 방문 시 빈대가 숨어있는 공간을 확인하고 빈대가 보이지 않을 때도 방바닥 또는 침대에 짐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행 중 빈대에 접하게 되었다면 여행 가방 및 소지품은 밀봉하여 보관하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여행 가방을 침실과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철저하게 소독하는 것이 빈대의 유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빈대에 물리게 되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발생해요. 이러한 경우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라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빈대에 물렸을 경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치료되지만 사람에 따라 매우 드물게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빈대가 특별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답니다. 빈대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지만 만약 빈대에 물렸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빈대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해충은 따로 있는데요. 이른바 살인 진드기로 불리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입니다.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대와 다르게 이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게 물리게 되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름조차 길고 어려운 이 감염병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을 즐기는 반려견과 반려묘도 감염될 수 있어 더 무섭답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초기에는 원인 불명의 고열과 두통, 피로에 시달리게 되고 점차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 심해지면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하며 출혈이 멈추지 않아 신장을 비롯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해 사망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이후 매년 16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치명률도 12에서 47%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파력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SFTS 예방을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SFTS를 전 세계적으로 공동 대응에 가장 시급한 고감염성 병원체 중 하나로 꼽고 있답니다.
여러분, 감염병 대응하면 또 K진단 아니겠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선진적인 진단 기술로 세계적인 감염 확산 파악에 앞장섰던 크리스 미생물 분석 표준팀은 세계 최초로 SFTS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 물질 생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표준 물질은 바이러스 진단의 모든 단계에서 잘 진단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국의 의료기관, 검진기관에서는 해당 표준 물질을 이용하여 진단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염병 대응의 핵심인 신속 정확한 진단을 수행하죠. 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외에도 바이러스 표준 물질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반적인 바이러스 표준 물질 또는 바이러스 유사체는 외피 단백질이 포함된 형태인데, 이런 외피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 형태 스파이크 단백질처럼 자칫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감염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막기 위해 외피 단백질을 제거한 형태의 SFTS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 물질을 완성했답니다. 이를 통해 물질의 안전성을 크게 높여 생물안전 등급이 낮은 실험실과 진단키트 제조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정확한 진단기술 개발과 보급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답니다. 현재 연구팀은 6개 이상의 다양한 유전형이 존재하는 SFTS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검출과 유전형 구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또한 표적 핵산을 증폭하여 검사하는 현재 PCR 기술로는 감염 초기 환자의 바이러스를 검출하고 진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크리스 연구팀은 SFTS 바이러스 매개체인 작은 소피 참진드기 단백질을 이용한 진단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불안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크리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 표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크리스 표준백과 사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생활 속 숨은 표준을 알게 된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이제 더 특별해집니다. 알고 나면 하루가 즐거워지고, 알아두면 삶이 풍성해지는 표준 측정 이야기,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